자, One day is Tuesday. 오늘 제목 굉장히 묘하죠? 이 제목을 보자마자 우리 저기 양주의 이주영 사님께서 그로비브 강의냐라고 해주셨는데, nope, 아닙니다. 그로비브 강의 아니고요. 오늘 강의는요, 우리가 뉴스키를 왜 선택하게 되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했었지? 맞아. 이것 때문에 했었구나는 그것에 대한 재인식을 시켜드릴 강의예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 보상 시뮬레이션 제가 할 거예요. 보상 처음에 뉴스킨 제품 좋아서 오신 분들 있겠지만, 문화 때문에 머물러 계신 분들 있겠지만, 보상의 매력 때문에 우리 모두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을 제가 실제 필드에서 그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고객님들한테 하는 것, 이걸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디 보자.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저에게는 대상자가 필요해요. 제가 한번 누구와 소통을 할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디오 켜주신 분 중에, 이건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하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모닝에서 맨날 강사님 소개하고 하니까 저희 스토리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직 이제 초기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의 이야기를 살짝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전직 뭐였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다고 했던 분도 계시고요. 선생님이었던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요, 전직은요,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그래픽 디자이너였었고, 어,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나오고 어렸을 때 그림 그리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만화가였었는데,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그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거기에 그림 그리는 친구들 있었죠. 소위 말하는 졸라맨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 반에 한 명씩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모든 책 한 중고등학교 때였는데 연습장에 10권 정도 나왔어요. 그림 그리는 거에 심취해 가지고. 그 정도로 그림을 굉장히 사랑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도 관련과를 나오면서 첫 번째 직장도 애니메이션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웹 에이전시라고 해서 홈페이지 만들고 그래픽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20대 중후반에 성장을 했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 중에 드로잉을 하는 사람이 몇 없는 거 아세요? 그래픽을 하는데 드로잉이 되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근데 드로잉까지 되면서 디자인까지 하는 친구가 있었기에 회사에서는 쭉쭉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혹시 여러분들 TJ 미디어라고 아시나요? TJ 미디어라고 하는 여기 반죽이 회사죠. 여기에 UI 디자이너로 이제 제가 마지막 직장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스토리 살짝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그리는 거, 디자인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제가 했던 것이에요. 예. 근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다가, 이 TJ 미디어는 제조업이죠. 반죽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UI 디자인이라고 해서 버튼, 메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점수하면, 여러분들 노래방 안 가신 지 꽤 되셨지만 와우 뭐 하셨군요 할 때 그 점수하면 제가 다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하튼 이렇게 했었는데, 어 에이전시가 아닌 제조업에서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남습니다. 제조업 회사에서는 디자인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 퇴근, 정시 출근 시간이 되게 여유로워져 가지고, 제가 20살 후반부터인가 그때부터 투잡, 쓰리잡을 했었어요. 욕구가 있었던 친구였죠. 전에 다니던 에이전시 사장님께서 "인철 씨, 어떤 작업 좀 해 줘." 그러면 "네." 그러면서 쭉쭉쭉 해 내가고, 또 어디서 소문 들었습니다. "저 좀 무슨 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900만 원, 1000만 원을 벌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남자가 그렇게 벌었으면 돈 많이 벌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투잡, 쓰리잡 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로했어요. 통장은 따끈따끈하지만 몸은 너무너무 피로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한테 너무나 자부심이 있었죠.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 중견 기업이에요, TJ 미디어도. 근데 이런 회사에서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이 진급이 되려고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연차가 차야 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룰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진급을 해야 되는데 에이전시에 있을 때는 과장님이었는데 이쪽 그 제조업 TJ 미디어로 넘어왔을 때는 주임으로 강등된 거예요. 왜? 20대 그때는 완전히 후반 그 28 살이었나 그랬으니까요. 아 그래도 과장이 되려면 한 35, 6은 돼야지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허나 약속은 2년 지나면 대리 되고 과장 되고 한다고 했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울화라고 하죠. 화가 치밀으면서 막 온몸에 붉은 반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스트레스 질병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김민선 사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고생한다. 이거 먹고 바르고 한번 해 봐라고." 해서 바디바 미스트 인앤서라는 걸 저한테 선물로 주었어요. "어 이거 뭐야? 얼마야?" 이래저래 해서 얼마 야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 내가 낫겠나? 괜찮겠나? 그랬더니 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두드러기를 고치기 위해서 한의원에 찾아갔는데 한의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양소음, 태양태음 네 가지가 있고 나무목, 금 뭐 이렇게 해서 8가지로 하는 8대 체질이 있어요. 거기 갔어요. 거기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 몸은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 당신은 목의 체질을 가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 한약을 먹으면 나서요. 한 달치는 70만 원이지만 3개월치를 끊게 되면 150 해 드릴게요. "네 살려 주세요."라고 해서 150만 원을 긁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한 달에 거진 50만 원도 한 돈 한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이거 바르고 먹어서 뭐 낫겠나? 10만 원도 안 되는 거. 하지만 선물이니까 쓸게.'라고 하면서 뿌리고 씻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도 김인선 선생님은 그때 뉴스킨 태동기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그럼 이것도 먹어 봐." 그래서 라이프백도 선물해 줘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정말 깜쪽같이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너무 놀랐었죠. '대단하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만난 뉴스킨의 첫 번째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김민선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튼튼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튼튼 영어 선생님은 인제 방문학습 선생님이시죠. 근데 상도동의 애니쌤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 지금도 인제 그 맘카페들 있죠. 동네 맘카페들 가면 상도동 애니쌤이라고 치면은 그때 당시에 김민선 선생님이 그 아이와 함께 영어, 영어 블라블라블라 콩글리시, 콩글리시 했던 그런 그 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슈가 되면서 상도동의 애니쌤이 막 이슈가 됐었던 그 시절에 "나 뉴스킨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일로 해 보려고." 그러면서 영어 선생님 그만두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 그래 파이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왜 좋은 영어 선생님을 그만두고 이게 뭔데 뉴스킨이 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검색을 했었던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그 녹색 창에다가 뉴스 치면 에이지락, 부스트, 티알라인티 연관 검색어가 제품으로 나와요. 근데 불과 2000 년대 초중반쯤 그즈음부터 인제 8년 9년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뉴스키너 치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밑에 다단계라고 나와요. 막 심장이 덜컥한 거야. 그래 가지고 그 검색어를 근데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다단계라고 하는 그 관련 검색어만 치니까 안 좋은 기사들만 쭉쭉 나오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뉴스키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만났죠. "김민선 얘 왜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래? 이거는 패가망신하는 일이야."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인제 어머니 인제 집에 소개하러 갔는데 "어머니 저기 결혼할 색시 데리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래 우리 아가는 무슨 일 하니?" "아 영어 선생님이에요." 이거랑. "그래 우리 아가는 무슨 일 하니?" "아유 글로벌 다단계 하는 여자죠." 이거랑 같아요 여러분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말다툼도 많았었고 1 년치 싸울 걸 그때 초반에 엄청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한 뭐 보름 한 20일 사이에. "그거 왜 뭐 어쩌고 저쩌고." 어 막 주먹질 빼고 다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봐, 거봐. 너 세뇌당했어." "뭐 세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너무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지금도 투잡 쓰리잡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혹시 오빠는 5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일 그만두면 혹시 돈이 나와?"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돈이 왜 나와? 일 저기 직장 안 다니면 돈이 안 나오지." "그치. 근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일 그만두면 "돈이 나와! 난 돈이 나와!"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른 거죠. 제가 어땠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사진을 찍었으면 아마 이런 장면이지 않을까. "와 난 돈이 나와. 난 돈이 나와."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우니까 일단 집에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나서 집에서 이불을 덮고 제가 조용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면 돈이 나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만약에 합법적인 일이라면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생각 반, 또 나머지 생각 반은 또 무엇인가?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아리따운 여성을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을 시켰을까? '내가 낱낱이 파악하겠어.'라는 생각 반, 그런 생각으로 저는 사업 설명이란 걸 들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알게 되었죠. "뉴스킨 너무 좋아. 최고야." 이러지 않았어요. 뉴스킨 제품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저의 기억 속에 뭐가 있었냐면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돈을 잘 못 모았지? 내가 왜 투잡, 쓰리잡 하는데도 왜 돈이 안 모이지?' 참고로 저는 저희 아버님을 너무나 존경해요. 시골에서 상경하셔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 그리고 저희 가족 잘 건사하셨던 저희 아버님의 자수성가신 아버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생활 수준 정도를 넘어서질 못하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 생활 10년 동안 투잡, 쓰잡 했는데 '수입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의 형태가 중요하구나.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강의를 들었을 때. 일반 사람들은 노동,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노동 수입이고 부자들은 시스템을 통한 권리 수입을 받는구나, 그 단어만 저한테 기억이 남아요. 알고 봤더니 뉴스키는 처음에 제가 다단계로 알았지만 깊숙이 파악해 보니까 '이건 권리 수입을 받는 일이네.'라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내가 투잡 한번 열심히 해 보자.'라고 하고 그때 당시 투잡을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딱 사표를 제출하고 인제 전업을 해서 지금은 부부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싸웠던 그녀랑은 이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인제 저의 스토리인데 제가 서로 여기 계신 남자 사연들 많겠지만 아무리 제품이 좋고 끝내준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나한테 어떤 큰 뭐 수익적으로 매력이 없으면 화장품이라는 거 가지고 아이템을 비즈니스 하실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전 뉴스킨에서 뉴스킨 파마넥스 그리고 여러 디비전 중에 가장 매력적인 아이템이 뭐냐 그러면 저는 보상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필드에 나가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여러분들? 실제 뉴스킨은 "이러이러한 수입이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권리 수입이야. 그리고 이거 프랜차이즈가 된다고. 연금과 같고 상속이 가능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2020 년도 대한민국에서 실제 이 권리 수입 프랜차이즈, 연금, 상속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의 실제 의미, 이것이 갖고 있는 실제 현재 상황들이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하고 제가 시뮬레이션 하도록 할게요. 1번 권리 수입이에요. 권리 수입 우리 어떤 걸로 가장 많이 받죠?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은행 이자 혹은 건물 월세 많이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재 2020 년도 우리 제1 금융권부터 제3 금융권까지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쭉 있죠? 뭐 우리은행부터 IBK까지 쭉쭉 있는데 뭐 6 개월, 2년 다 있지만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1 년만 딱 보세요.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보면 2%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거진 보면 다 1% 대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과세 15.4%를 또 이자에서 세율을 또 뗍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1%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1% 미만이라는 얘기를 제가 쉽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수중에 한 1억 정도가 있어. 1억 정도를 예치해 놓으면 연 이자는 정확하게 세금 다 떼고 나서 81만 원 정도 나와요. 연이자예요, 연이자. 그러면 월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6만 7천 원 정도 나옵니다. 1억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6만 7천 원이 이자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10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67만 원. 내가 1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이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 현금 자산 보유가 15억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5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년 100만 원씩 모은다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계산해 보면 1 년이면 1,200만 원, 10 년이면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12억만 모은다고 하더라도 100년이죠. 바꿔 얘기하면 내가 100만 원씩 받기 위해선 지금부터 월세로 이자로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지금 100만 원씩 부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자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도 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새 누가 그렇게 해요. 오피스텔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라고 해서 건물 월세 받으실 거예요. 이것도 강의에서 들은 내용 말고 여러분들 부동산 찾아가 보세요. 저기 강남권 뭐 대치동 아니면 저기 먼 요새 막 건물 올라가고 있는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가보세요. 한번 가보셔서 부동산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시면 진짜 리얼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면 리얼 스토리가 어떤 게 나오냐? 참고로 강남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7평에서 많게는 10평 안 될 거예요. 풀 옵션 돼 있는 오피스텔 월세가 70에서 100만 원 나옵니다. 그거 지금 내가 만약에 그 오피스텔 조그마한 거 내가 하나 살려 그러면 3억에서 4억, 많게는 5억 정도 든다라고 해요. 미니멀하게 3억이라고 볼게요. 3억 정도 있어야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3억을 모으려면요. 몇 년 걸릴까요? 아까 15억에 100, 2, 30년, 한 25년 이상 걸리죠. 100만 원씩 모은다 손 치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최근에 기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0월 물가 상승률이 0%대래요. 근데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쑥쑥쑥 빠져나가는 아이러니하죠? 물가 상승률이 0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보면 정부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해 줬더니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안 오른 것 같지만 실제 체감은 어떻게 돼요? 훅훅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3%에서 많게는 5%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해도 내가 전년도에 번 돈의 3%에서 5%는 더 벌어야 매년 내가 생활하는데 전년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 급여를 책정하거나 연봉을 다시 재측정할 때 미니멈하게 3%에서 5%를 보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이것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코로나로 인해서. 음. 자, 두 번째 이제 프랜차이즈를 보도록 할게요. 프랜차이즈 우리가 여러분들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브랜드, 어떤 아이템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다양하지만 실제 참 희한해요. 아직도 산업박람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거예요. 치킨, 커피, 햄버거. 이 치킨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한 3-4일에 조사할 걸 지금 한 20-30분 만에 끝낸 거예요. 치킨집이 교촌 치킨집부터 투다리 오븐에서 구운다. 그리고 또 뭐죠? 그렇게 중저가 있죠. 어? 음,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뭐 7-8천 원 하는 치킨집들이 있을 거예요, 동네에. 그런 치킨집 모두 다 해가지고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투자 비용이 2억 정도 듭니다. 2억.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메이저부터 이제 뭐 비메이저까지 2억 정도 들어야 2억 있어야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근데 커피숍은 어떻게 될까요? 스타벅스는 직영이니까 빼고 다른 프랜차이즈들 그것도 말씀대로 메이저부터 이제 조금 중저가까지 모두 하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 정도 들어가요. 음. 햄버거, 맥도날드가 보통 저희가 이제 10억 든다고 그러는데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대학이라고 해서 교육이 되게 빡센 곳이고 그런데 말고 롯데리아, 버거킹 모든 이런 저기 맘스터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얼마 들까요? 여기는 4억 내외. 제가 다 조사했어요. 근데 여기 햄버거는 편차가 심해요. 어, 테이크아웃용으로 만든 매장들이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그 테이블 몇 개 안 되고 그런 데는 2억 정도 듭니다. 근데 패밀리형이라고 해서 동네 1층, 2층 다 쓰는 데 있죠? 그런 데는 5억에서 7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큰 돈이 들겠죠?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예요? 검증됐으니까 시스템 갖다 쓰려고. 근데 실제 투자 비용이 이렇게 든다라는 겁니다. 음. 자, 엄청나게 최근에 슬픈 기사가 하나 있어서 캡처했습니다. 치킨 가게를 오픈했던 어떤 젊은 남자 사장님이세요. 치킨 가게를 오픈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 그만두고 답답한 마음에 올해 안에 가맹비가 없는 치킨 가게 배달과 포장 전문점으로 운영 중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심정이지만 오픈하기 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죠. 본사에서 하루에 30마리 정도만 팔면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벌면 좋겠다라고 큰 욕심이 없는 욕심 좀 있으시네 이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요식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분은. 근데 막상 해 보니 생소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오픈 초기 배민 할인 쿠폰 2,000원, 다음 달에 1,000원 이런 이벤트성으로 장사했는데 그다음 달부터 쿠폰이 지급 안 되면서 현저하게 줄었어요. 깃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깃발이 뭔지 모르시죠? 아마 요식업을 하셨던 분은 알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배민이나 뭐 이런 데서 내가 뭐 검색을 할 때 띵동하고 첫 번째 가게가 뜬다라는 것은 그 점주가 깃발이란 걸 꽂아요. 깃발이란 거를 돈 주고 꽂으면 전방 200m 안에서 누군가가 치킨을 검색을 해서 그럼 자기 가게가 먼저 상위에 링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깃발을 많이 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점령한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 깃발을 할 때마다 매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깃발을 계속 내가 살 수가 없고 체인점 견제 때문에 쿠폰 사용 뭐 블라블라블라 월 광고비 150에서 200만 원 들고 사실상 제로의 수입에 가깝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 치킨 가게 비수기 접어든다고 하는데 막막합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국민연금 한번 볼게요. 연금. 어,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 손 치면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이제 노년에 연금 한 10만 원 받고 싶어요. 없어.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도 돈 100만 원은 받아야죠. 이렇게 아마 마음 하실 거예요.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현재 연금을 100만 원 정도 수령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약 30만 명 있습니다. 월 수령을 1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현재 그럼 이 100만 원을 받으려면 그동안 얼마를 부어야 되고 몇 년 동안 부어야 될까요?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 한 93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1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30만 명이고 20년이 걸렸어요. 그럼 99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98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1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통 털어서 대한민국에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몇 명일까요? 올 상반기 총 데이터가 514만 명이고요. 상반기 11조 9,500억이 국민연금으로 지급되었다라고 합니다. 12조예요. 12조. 상반기. 그럼 하반기 다 손치면 24조겠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년이 되어도 24조 이상이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514만 명이 내년도 1월 1일이 되는 순간 나 연금 안 받겠어? 아니면 뭐 생을 마감하셔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지 않는 이상 매년 24조 이상의 국민연금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과연 안전할까요? 2057년도가 되면 고갈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뭐 20대 분들도 계시겠지만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시니어 이제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거진 이제 3, 40대 분들이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을 받으려면 몇 세부터 받으시냐면 65세부터 받습니다. 현행 법상. 그럼 그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30대이신 분들은 35년 후고요. 40대이신 분들은 25년 후예요. 현재 지금 2020년도죠. 한 27년도, 30년 안 돼서 연금이 고갈되면 과연 우리가 부은 돈은 누구에게 가고 나는 어떻게 받을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우울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 점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상속입니다. 상속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상속해 줄 것이 있는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부모님은 사실 나는 저기 땅에 10억을 묻어뒀지. 이런 게 있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 얘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상속할 것이 있으셨다면 지금 나의 삶이 이런데 왜 미리 좀 주시지 왜 안 주셨을까라는 저는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상속은 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일단 왜 드렸냐? 저는 필드에 나가면 제품이 유통되고 사회관리, 오해관리 이러면서 이제 뭐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뭐 관리해 주다가도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이제 해요. "혹시 이모님 누구시 국민연금 저기 부고 계세요? 그게 이래저래 하면 요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웃겨요 그것도. 그러면서 현실 점검을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좀 트는 거예요. 그렇게 몇 회차가 진행이 되면 이분들의 마음속에도 머릿속에도 '맞아. 거기
나라 그 개인의 가난은 나라 원님도 못 구한다고 참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이런 인식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인 단계쯤 되면 그때 보상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상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보상 시뮬레이션은요. 실제로 제가 하는 것처럼 써서 좀 해볼게요. 일단 보상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들 중에 아까 그런 소통도 좀 했고 좀 이렇게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제가 실제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자, 누구와 소통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자 봅시다. 자, 우리 참가자분들 중에 음소거 잠깐 해제해 주시고 혹시 구운희 사장님 들리세요? 소리 좀 켜주세요. 네, 잘 들려요. 아, 좋습니다. 우리 구운희 네. 사장님과 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구운희 사장님은 이제 설정이 저랑 같이 뭐 한 2, 3회차 관리도 받으셨고 제품도 잘 쓰시는 분이세요.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필드에서 하는 것처럼 은희 씨라고 그러면 이제 은희 씨라고 그냥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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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은희 씨. 네. 네. 뉴스킨 제품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써보니까. 네. 감사하네요. 혹시 뉴스킨 제품 쓰시기 전에 어떤 브랜드 쓰셨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저는 아모레 거 썼었어요. 아모레 쓰셨구나. 네네네. 아모레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거예요? 아, 유스킨을 써보니까 쓰기 한, 전에는 몇 점 정도 느낌이셨어요? 거의 뭐 한 8, 90%라고 생각했죠.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러셨구나. 상품이 없다고. 네. 그쵸. 근데 그 아모레 제품 뉴스킨 쓰고 나서는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한 4, 50점? 4점 정도. 네. 그러면 뉴스킨은 몇 점 정도 하는 것 같으세요? 어, 10점? 어이구, 후하게 주셨네. 10점 정도 주셨구나. 그러면 그때 아모레 제품 쓰시면서 돈을 쓰셨어요? 버셨어요? 썼죠. 썼죠. 네. 네. 근데 뉴스킨은요, 제품 사용하시면서 돈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버는 방법이 있거든요. 음, 그 방법이 있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네. 예스! 예. 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제가 진행을 합니다. 뉴스킨 보상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쉐어, 쉐어링 보너스라고 해요. 네. 이거는 쉬운 말로 해가지고요. 이거는 직접 소개비라고 합니다. 네. 음, 혹시 지금도 피부가 아름다우시지만, 나 이것만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음, 탄력? 탄력. 네, 만약에 탄력. 뉴스킨 제품을 이제 앞으로 쭉 쓰실 텐데, 한 2, 네, 3개월 썼더니 탄력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너 탄력 이거 어떻게 됐어? 얼굴 뭘로 올렸어? 라고 해서 알아본다 그러면, 근데 네.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도 탄력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야, 나 뭐 했어? 뭐 했어? 나 뉴스킨 썼는데 나 그거 쓸래 라고 한다면 뉴스킨 코리아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완전 좋을까요? 완전 좋겠죠. 완전 좋죠. 근데 네네. 뉴스킨은 광고를 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우리 운희 씨께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저희 대신 광고 해줬으니까 저희가 광고비 드릴게요 해서 6%를 줍니다. 이게 직접 음, 소개비라는 거예요. 소비자인 네. 지금 은희 씨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어, 근데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만약에 은희 씨가 있고요. 은희 씨가 피부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친구 중에 누구 소개시켜 주고 싶으세요? A? A라는 친구. 네. 걔는 약간 글로벌하게 있었나 보다. 이름이 A네요. 네, 맞아요. A라는 친구한테 소개했어. 근데 이 A도 너무 좋아서 B라는 친구한테 소개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B는요, 완전 마당발. 좋은 거 혼자 못 써. 이렇게 쫙 모든 사람한테 알렸어. 이렇게 해야 네. 직성이 풀려. 이 중에 가장 많은 여기 보이는 이 쉐어링 보너스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은인 줄 알았더니 네. B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딩동댕 맞아요. B가 맞아요. 어떤 분들은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돈 벌지라고 하는데 이건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죠. 음, B가 가장 많은 사람한테 알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직접 소개비라고 그러죠. 네. 직접 소개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쉐어링 보너스 6%를 받습니다. 네. 네. 근데 쉽게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 정도 썼다고 볼게요.
은희 씨가 100만 원 정도 쓰고 좋아진 피부 똑같이 나도 할래라고 해서 이분도 100만 원 쓰고 이분도 100만 원 쓰고 이 네 명도 쭉 100만 원 정도 썼어요. 이 중에 6%라고 하면 A 씨가 쓴 금액의 6%가 얼마죠? 6만 원이죠? 6만 원을 뉴스킨 본사가 은희 씨한테 지급해 줍니다. 음, A는요, B가 쓴 금액의 6%를 본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죠. B는요, 음, 이 네 명이 쓴 금액의 합인 6%인 24만 원을 음. 본사로부터 지급받아요. 자, 어, 대단하죠? 이게 뭐냐면요. 대단하네요. 열심히 일한 사람 더 보상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 보상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써도 돈이 되기 때문에 추월이 가능해요. 그리고 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뉴스킨 보상이 총 3가지라고 그랬죠. 네. 그럼 제가 1번만 얘기했잖아요. 2번과 3번까지 받게 되면요. 굉장히 공격적인 보상이 됩니다. 음, 뉴스킨 보상이 아이고 뉴스킨 보상이 이렇게 공평하고 추월이 가능하고 공격적이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음,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희 씨께서 김치찌개집을 차린 거예요. 네. 매장을 낸 거예요. 근데 그 매장을 냈을 때 어머 너 축하해라고 해서 처음에 와가지고 그 김치찌개 먹으러 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 너무 맛있다라고 해서 자기 동네 저기 친구들 어린이집 엄마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먹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중에 한 분이 자기 부모님 데리고 오고 자기 친구 데리고 오고 자기 회사 동료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이거 매장을 차린 우리 은희 씨 입장에서는 은희 씨의 고객이에요, 아니에요? 고객이죠. 맞죠? 예. 네. 뉴스킨도 마찬가지로요. 지금은 소비자일 때는 이렇게 쉐어링 보너스라고만 이렇게 받지만 나 이거 좀 사업처럼 해볼래라고 하면 두 번째 빌드 보너스라고 하는 대리점 보너스를 받는데요. 그때는 여기 음, 있는 1대든 2대든 3대든 모든 보상을 다 받습니다. 두 음, 번째는 2번 빌드 보너스요. 이거는 대리점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시간이 지나서 소개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뭐 1대든 몇 대든 소개가 일어나서 전체 유통망을 쫙 봤을 때 내가 비록 오프라인 가게는 없지만 뉴스킨의 특징은요. 온라인 가게 샵을 갖게 돼요.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은희 씨를 통해서 제품을 쓰시게 된다. 건너 소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전체 매출의 합이 본사가 요구하는 조건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수입을 이분은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이걸 사업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뉴스킨 코리아에서 대리점 보너스를 전체 매출의 20에서 40% 정도를 줍니다. 음, 굉장히 크죠. 네. 참고로 이거는 이제 팀마다 하시는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제가 왜 20%라고 얘기했냐면 그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20% 이상부터 받기 때문에 20이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세상에는 모든 평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업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소비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업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혹시 은희 씨,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건강기능식품 하나 먹고 출근한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씻고 로션 바르고 건강기능식품 하나 먹고 이렇게 했었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한 30만 원? 2, 30만 원? 2, 30만 원 쓰시는구나. 맞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짠 거 아니에요. 보통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20대, 30대, 40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20대는 한 달에 한 20만 원, 30대는 한 달에 한 30만 원, 40대는 40만 원, 50대는 모르긴 몰라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음, 나이가 들을수록 건강기능식품에 돈을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근데 여하튼 지금 말씀처럼 한 20만 원 정도 쓴다라고 하는 고객을 내가 15명에서 20명 정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20명이서 20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겠죠? 그럼 이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의 20에서 40%는 얼마일까요?
약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소비자 많이 늘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네 방판 아주머니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랑 저는 지금 다른 얘기 드리고 있어요. 왜? 물론 이 대리점 보너스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도 버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계속 내가 팔아야 되는 영업의 일이지 사업은 아니죠. 이걸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요. 바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제가 이 보상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리드 보너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이건 별표 100개. 이거 다른 거 지금 앞단에 들었던 내용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요. 이건 다 몰라도 돼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자, 내가 뭐 한 달이 됐던 6개월이 됐건 한 소비자 만들어 볼래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 사이드 머니 혹은 이렇게 내가 가정주부지만 이런 수입이 된다 그러면 그거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을 것 완전 같은데요. 좋죠. 네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고객 네. 응대하는 법, 소비자 만드는 법, 소개받는 모든 노하우가 생겼죠? 네. 그러다 보면요, 뉴스킨 코리아에서는 독특한 혜택을 드립니다. 뭐냐면, 대리점권을 따내는 순간요, 본사의 권한을 가져서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이게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브랜드가 뭘까요? 요새 뭐 백종원의 백다방? 그러세요? 맞아요. TV에 백종원 씨가 많이 나오니까 백종원 씨 이후로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더본 코리아라는 겁니다. 더본 코리아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만약에 음. 은희 씨가 지금 말씀하신 백다방을 내가 차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 돈 지급하고 2, 3억 내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음. 받으신 다음에 이제 영업을 하신 거죠. 백다방을 차렸어. 백다방을 딱 차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친구, 혹시 우린 씨는 친동생 있으세요? 없어요. 언니, 오빠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응. 언니의 성함이 그냥 홍길동 씨라, 유관순 씨라고 할게요, 그냥. 네. 그러면 유관순 씨, 관순이 언니가 왔어. 야, 은희야, 너 왜 이렇게 장사 잘해?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내 저기 뭐라 그래요? 아무튼 친자매지만 노하우 다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나 너처럼 하고 싶어. 라고 하도 알려줄 수가 없죠. 없어요. 네네. 언니, 그러면 더본 코리아 가. 백종원 아저씨한테 교육 받아. 라고 해서 알았어, 고마워. 라고 해서 그, 관순 씨 언니가 백다방을 차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죠. 근데 웬일이야? 은희 씨가 차린 매장 정확하게 50m 지나서 백다방 차린 거예요. 어때요? 언니 지금 너무 속상해. 언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연을 끊자는 거야? 뭐야 이거 이 언니가 이런 마음 들어요. 그쵸? 본사만이 뭘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이 대리점 점주는요, 본사의 수입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아니,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프랜차이즈가 이래요. 그런데 뉴스킨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뉴스킨에서 나오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 은희 씨께서 대리점이 된 거예요. 참 멋지게 대리점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고객 응대하는 법, 소비자 만드는 법, 유통하는 법, 제품 잘 다루는 법 모든 노하우가 생겼어. 그랬더니 관순이 언니가 나타났어. 은희야, 나도 너처럼 할래. 언니,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내 노하우 다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은희 씨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어요. 대리점이 되는 순간 본사의 권한으로 프랜차이징을 낼 수 있다. 이게 전 너무 소름 끼친 거예요. 네, 음. 보세요. 그럼 우리 유관순 씨, 관순 언니 입장에서도 배워서 은희 씨가 알려준 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소비자 15명에서 20명 정도 만들었어. 그럼 음. 이분도 대리점을 잘 운영해. 음. 그러면 당연히 본사의 권한을 이분도 갖게 되죠.
이분도 프랜차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또 이분은요? 이분도 그럴 수 있죠. 이분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한도 끝도 없이 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되는 것들에 모든 보상을 주면 말도 안 되죠. 뉴스키는요. 어떻게 되냐? 6대까지 보상이 주어집니다. 은희 씨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있죠. 옆에 7대 여기는 못 받습니다. 이 6대까지 매출의 합의 5%를 받습니다. 5%.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몇 퍼센트 받는 줄 아세요? 3% 받아요. 뉴스키는요? 5% 줍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역사가 깊은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회사가 알고 계신 A사예요, A사. 암땡땡이라고 하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도 보상이 저희랑 비슷한데요. 참 재미나게도요. 만약에 우리 은희 씨께서 관순 언니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죠. 그걸 여기 1대, 그래서 1대한테는 5% 줍니다. 5%를 로열티를 받게 돼요. 그런데 2대는 이 유관순 언니가 열심히 리크루팅하고 좀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한 3%, 3대는 1%, 0.5, 0.3, 0.1 이렇게 점점 로열티가 낮아져요. 근데 뉴스키는 어떤 줄 아세요? 1대 5%, 2대 5%, 3대 5, 4대 5, 6대 5, 5대 5, 6대 5% 전체가 5% 받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화자분 좋아서 하는 거 같으세요? 아니요. 저 보상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받은 이 보이는 공격적인 보상. 이것 때문에 제가 뉴스킨을 해요. 제가 한번 은희 씨 질문 드려볼게요. 은희 씨는 그래? 그럼 나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만약에 뉴스킨 내년도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대리점 몇 개 정도 만들고 싶으세요? 만들고 싶은 개수는? 많이 만들면 좋죠. 뭐 한 그러면 10개? 한 몇 개? 10개? 10개, 10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몇 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실질적으로는 뭐 하나? 한두 개? 한두 개. 아, 좋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닌데 10개 말고 100개 해주시지. 좋습니다. 맞아요. 한두 개 정도. 1년에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우리가 만들겠죠? 사업에는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10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니멈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1년에 한 개씩 대리점을 만들었다고 치고 네. 제가 한 뉴스킨을 쭉 한 5, 6년, 7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은희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요? 예, 50? 50이세요. 혹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첫째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13살? 13살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은희 씨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대리점 되고 은희 씨가 대리점 권을 따내고 관순 언니가 같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희 씨는 대리점 보너스로 10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노동 수입이죠. 왜? 내가 열심히 소비자 만들면서 만들어낸 수입이니까요. 근데 이 다음부터 로열티 권리 수입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냈을 때는요. 평균 20만 원 정도의 로열티를 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분도 소비자를 잘 만들어내면 한 400만 원 이상 정도의 매출을 내는 그런 대리점이 되겠죠. 그거의 5%는 약 20만 원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20만 원 정도로 봐요. 물론 대리점 중에 20만 원이 넘는 대리점도 있고요. 20만 원이 안 되는 대리점도 있지만 미니멈한 평균 20만 원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대리점을 한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개 만들었던 거 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받는 어떤 수입이 만들어지네요. 그럼 1년 정도 더 지났어. 우리 은희 씨께서도 하나 만들고 이분도 하나 만들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100만 원은 그대로고 20만 원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1년이 지났어요. 또 1년이 지났더니 은희 씨도 하나 만들고 이분도 하나 만들고 이분도 하나 만들고 이분도 하나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자,
세 개가 하나씩 만들면 6개, 나도 하나 만들어서 7개가 되죠. 그러면 240만 원 정도 나와요. 이때 되면 그래도 나 좀 수입이 좀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네, 240 정도. 그러시구나. 근데 뭐 좀 더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서 7개가 하나 만들고 나도 하나 만들면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동창회 나가서 나 뉴스킨해라고 해서 명함에 황금가루 뿌려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주겠죠? 예. 자, 보세요. 이 400만 원은 삼성에서 받는 400만 원이 아니거든요. 건물 월세와 같은 그런 권리수입을 받는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우리 은희 씨가 52세, 53세가 되시겠네요. 제가 한 2번만 더 해볼게요. 15개의 대리점에서 하나씩 만들면 30개의 대리점이 되고 나도 하나 만들면 31개의 대리점이 돼서 약 72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더하기 31개가 하나씩 만들면 62개의 대리점이 되고요. 그중에 나도 하나 만들면 63개의 대리점이 돼서 1360만 원을 받게 돼요. 이때쯤 되면 억대 연봉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억대 연봉자의 실수령액이 얼마냐면요. 1억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8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세금 빼면 750에서 770 정도 나와요. 즉 원래 이전에 억대 연봉자가 되신 거예요, 사실. 근데 실수령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일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54, 55세가 되었을 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 이거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그리고 그때 자녀가 13살이면 한 19, 20살이 되겠네요. 그때 누구야 6년 동안 너무 열심히 잘 고생해주고 잘 살아왔다. 우리 엄마랑 같이 해외여행 한 달, 2달 갔다 오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은희 씨의 부모님과 함께 엄마, 아빠, 저 그동안 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어머님과 함께 중국 여행 한 달 정도 갔다 오고 싶어라는 거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할 있어요. 수? 네, 있어요. 어떤 일을 했었을 때 5, 6년이 지났을 때 1000만 원 받는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일에서 받는 수입이 아니라 권리 수입으로 가능하다? 그거 알아보셔야 돼요, 은희 씨. 근데요, 저는 여기까지 해드렸지만 여기서 3번 더 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1억 320만 원이 월 수령액이 돼요. 어떤 누군가의 큰 회사의 임원이 받을 연봉을 누군가는 월봉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뉴스킨입니다. 만약에 뉴스킨을 이렇게 알아보는 가운데에 나 그래도 다른 권리 수입 받는 일 찾아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단 하나 이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뉴스킨을 하시던 안 하시던 제품을 쓰시죠? 그러면 뉴스킨 제품 쓰면서 얼굴 이뻐지고요. 건강기능식품 먹으면서 몸은 건강해지고요. 그냥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 수입 받으면서 함께하는 나의 파트너라는 게 생기는데 그 파트너와 함께 평생 친구가 되는 일, 이런 교집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 그 일이 내가 1원 한 장 투자하지 않고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없으면 뉴스킨 알아보셔야 돼요, 은희 씨. 혹시 은희 씨는 평일이 좋아요? 주말이 좋아요? 오전이 편하세요? 오후가 편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은희 씨 듣고 나니까 어떻게 좀 한번 사업 설명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너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 감사하네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예스 예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고객님 제가 되게 오래간만에 만나네요. 그러면 언제 우리 만나요? 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뭐 이 사이사이 Q&A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상을 여러분들의 스폰서 사장님도 참고로 우리 김 이사님 감사해요. 자, 들으신 분도 패턴들은 비슷하겠지만 제가 쓰는 언어와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호흡하고 소통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본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슬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리점을 만든다라는 건 프랜차이즈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프랜차이즈 로열티가 얼마 정도 하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로열티가 3%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렇게 3%로 하게 되면 매출이 높은 매장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레인도 있고 해서 몇몇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는요, 고정비를 받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디야 굉장히 많죠, 매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백다방도 여기는 고정비로 한 월 2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 매장의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예. 그런데 나는 내가 백다방이나 이런 이디야 말고 좀 중저가의 브랜드로 뭐 만약에 좀 매장을 누가 내고 싶다. 그러면 요 커피 많이 드시더라고요. 메가 커피라고. 예. 이거는 로열티를 한 15만 원 정도 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서 받는 로열티 수입과 뉴스킨에서 내가 대리점 하나를 만들어낸 수입,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더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여기 계신 대리점들의 사장님들은 본사 뭐 해주세요. 본사 왜 그래요. 본사 뭐 해주세요. 맨날 투덜댈지 몰라도 저희 뉴스킨을 통해서 내가 대리점과 나와의 어떤 관계는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참여할게요. 제가 주도적으로 해볼게요.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프랜차이즈 없습니다. 저희의 선배 사장님이시죠? 김범준 사장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한국에 뉴스킨 왔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젊은 나이에 20대에 백만장자도 되시고 은퇴하시면서 지금 구름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근데 예전에 이분한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신생 네트워크 회사였던 거예요. 젊은 분이 큰 조직을 이끌었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데 우리 회사 와서 저희 조직 좀 키워주세요 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신 거예요. 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때 김범준 사장님이 얘기하셨대요. 아, 그래요? 저 얼마 줄 건데요? 그랬더니 그 네트워크, 신생 네트워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김범준 사장님이 그러면 저 3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에? 3조요? 아이고, 이 사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됐어요! 하고 가시는 거죠. 그 신생 네트워크 회사 대표는. 근데 이 김범준 사장님은 그분 보내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실제 내가 생각했을 때 뉴스킨 가치를 이걸로 봤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뉴스킨의 가치는 3조야. 너가 3조 줄 수 있으면 나 데려가. 그거 아니면 하지 마. 라는 거예요. 한국은 안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내가 그룹을 만들고 조직을 형성했던 그 유통망 시스템을요,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뉴스킨의 가치를 3조로 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30만 원도 안 되는 가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얼마의 가치로 뉴스킨을 대하고 있는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뉴스킨은요, 수익의 35%를 줍니다. 현행 법상. 뉴스킨 글로벌이 연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한 3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중에 1조 4천억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저 이런 디스트리뷰터한테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35%가. 삼성의 연매출은 얼마일까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직원, 연매출 대비 직원에게 가는 수익은요, 알고 있어요. 그건 약 11% 정도 돼요. 뉴스킨에서 주는 보상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유, 그래도 나는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다니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5년 뒤에 은퇴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뉴스킨이 은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이 뉴스킨이라는 생각이 저는 요새 너무나 강력하게 들고 있어요. 최근에 읽었던 책입니다. 돈의 속성.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파트 중에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저자 김승호 대표님께서 참 재밌었어요. 책을 썼던 이유가 온라인에 본인의 강의가 한번 오픈됐었는데 그 유튜버들에 의해서 자꾸 그 영상이 재편집되면서 내가 하려는 메시지와 다르게 왜곡된 메시지가 나와서 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쓰겠소라고 해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나는 다시 태어나도 창업할 것이다. 지금 다시 망해도 창업할 것이다.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창업한다 그러면 나 너무나 기뻐할 거야. 실패해도 나 다시 할 겁니다. 창업을 통한 성공만이 흑수저로 자수성가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고용해서 내 마음대로 나에게 마음껏 임금을 주고 싶어요.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대가로 내 인생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추후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이 문구가 난 너무나 섹시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인생을 나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쪽 부분에 있는 글귀가 제가 너무나 계속 맴돌았거든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쭉 보상과 제가 요새 느낀 점들을 나눠봤는데요. 뉴스킨도 사업의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의 영역에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스템을 통해서 배워서 할 수 있는 성공하는 일 중에 쉬운 일인 뿐이지 뉴스킨도 사업의 범위 안에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었길래 뉴스킨을 만났지.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일반 사업이었으면 막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답을 찾아내고 이랬을 텐데, 그룹이라고 하는 위너풀이라는 그룹에서 자꾸 계속적으로 알려주니까 길잡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에 오신 분들 여기 없을 겁니다. 거절, 부정, 그렇게 내가 나의 스폰서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스폰서는 나의 무엇을 보았길래, 나의 어떤 면을 봤길래 계속적으로 나를 컨택해서 이 자리에 나를 앉혔을까? 내 스폰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한 감사한 생각들이 맴도는 요즘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비즈니스 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끝났네요. 자, 공유 중지하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